이번 절에서는 히트맵, 시계열 그래프, 네트워크 그래프, 또 공간 데이터 매핑 등의 어떤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 분석이란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게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인간이 텍스트보다는 그림을 보고 더 빨리 이해하고 또 결론을 도출한다는 전제에 따라서 시각화 분석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돋보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화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 상관관계 분석 및 예외를 식별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화 분석은 또한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그런 히트맵, 시각적 표현으로서 히트맵과 시계열 그래프, 네트워크 그래프, 공간 데이터 매핑 등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트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트맵은 그 말대로 열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열 지도. 그래서 히트맵은 패턴이나 데이터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거를 또 데이터 지리적 분포를 활용하는 어떤 효과적인 시각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트맵을 이용하면 데이터 세트 내에서의 어떤 관심 영역을 식별해내고 또 데이터 세트 내의 극도로 높거나 낮은 부분, 이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한 최고 및 최저 판매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히트맵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판매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실적이 좋은 지역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을 뭐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또 그 실적의 다과에 따라서 색깔의 농도를 짙은 것에서 흐린 것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트맵은 그냥 이런 단순한 표라든가 아니면 지도, 나중에 이제 공간 매핑, 이제 스페셜 매핑 방법에서도 적용되는데 이런 형식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히트맵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특정 주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이 색 또는 음영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채색하거나 음영 처리하는 대신에 특정 주제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지역들을 다르게 색칠하고 음영 처리함으로써 어떤 지역들 간의 계층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히트맵 분석의 예를 들면 전 세계 도시에서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패턴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인종과 관련해서 그 어떤 암 발생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 축구 선수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히트맵 지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미국 전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것이 이제 바로 이게 이제 히트맵 지도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시계열 그래프 분석 방법입니다. 이 시계열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타임 시리즈. 이게 시계열이 이제 타임 시리즈가 합니다. 타임 시리즈.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매월 말에 기록된 어떤 판매량 이런 것들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분석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하나의 패턴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패턴이 확인되면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의 이 그래프를 확장해서 그리고 확인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아이스크림 판매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시계열 데이터로 잡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 시즌의 어떤 판매량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은 대체적으로 이제 장기 추세라든가 어떤 계절별 패턴, 또 데이터 세트의 불규칙한 단기 변동 이런 것들 식별해서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들과 다르게 이 시계열 분석은 항상 시간을 X축에 두죠. 시간을 X축에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뭐 이렇게 변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게 이제 시계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축이 연도예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독립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이제 판매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 단위네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판매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원목과 추세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이 있죠. 이 원, 이거는 어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한 변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직선은 매출 증가 추세를 이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계열 그래프를 적용한 분석의 예를 들면 농가가 과거 생산 데이터를 토대로 수확물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또 향후 5년간 인구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현재 판매 감소로 이 판매 감소가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시계열 그래프 분석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매년 1949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별 다양한 유형의 육류 생산량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류의 종류가 쭉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이 이제 시계열 그래프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열 분석의 맥락에서 네트워크 그래프는 상호 연결된 개체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체는 사람 또는 그룹 또는 아이템과 같은 비즈니스 영역 개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개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내 개체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이 바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개체를 우리가 그래프의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우리 컴퓨터 노드도 얘기했죠. 노드를 이제 동그라미 표시하거나 뭐 네모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노드를 표시하고, 이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네트워크예요.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또는 그래프라고도 표시해요. 그래프. 네트워크란 말을 우리가 그래프라는 이제 이를 쓰고, 이 그래프 시오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드와 엣지로 형성된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거나 또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이다. 그래서 이런 상호 연결된 개체들의 집합을 나타내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이 개체들은 이 엣지가 일방향일 수도 있고요, 또 양방향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방향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이제 그 경로 최적화 방법이라든가, 또 소셜 네트워크 분석, 요새 SNS의 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도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이 적용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처럼 이런 전염성의 질병 확산에 관한 이런 확산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이 이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간단한 예로 지금 슬라이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존이 여기 있죠. 존에게 많은 친구가 있지만 앨리스에게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네요. 또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앨리스는 올리버라는 공동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존과 KT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은 수많은 사용자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허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식별해낼 수 있고요. 또 두 개인이 먼 지척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매우 많은 수의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도로시, 이 도로시라는 주인공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Wizard of Oz에 보면 이 도로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출연자들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준 이런 그 그래프 분석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이름이 크게 나왔죠. 이쪽하고 팀맨, 깡통맨이죠. 또 스케어크로우, 이거 저기죠. 허수아비, 라이언 있네요. 이런 출연진과의 관계가 깊은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이런 그룹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가면 이 도로시 위저드 오브 오즈 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놓은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의 예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간 또는 지형 공간 데이터는 어떤 개인적 객체들의 지리적 위치를 식별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분석은요, 개체 간의 다양한 지리적 관계와 패턴, 이걸 찾기 위해서 위치 기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도, 위도 등의 좌표를 사용해서 지도의 공간 데이터를 표시하는 GIS를 통해 조작되죠. GIS, 지리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어떤 한 지점에서 일정 반경 기준으로 영역을 정의하는 등의 공간 데이터의 양방향 탐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 또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위치 정보 기반 데이터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위치 정보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 데이터 분석의 응용으로는 이제 운영 및 물류 최적화 또는 환경 과학 및 인프라 계획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는 경도 및 위도와 같은 정확한 위치 또는 우편 번호 또는 IP 주소 또 와이파이 주소, 와이파이 안테나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면 다른 개체 특정 반경 내에 속하는 개체의 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이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적 마케팅을 위한 여기 슈퍼마켓이라고 했지만 어떤 매장이 중심에서 이 매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반경 내에 들어 표적 영역이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표적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석에 사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로 해서 사용자의 위치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띵띵띵띵 하고 여러분 서울에 가보세요. 이게 앱 켜놓으면 띵띵띵띵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데 이제 공간 데이터 매핑 기술이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데이터 분석이 적용되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도로 확장 프로젝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택이 영향을 받는가 또는 고객이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얼마나 가야 되는가 또 여러 포변 위치에서 얻은 값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 광물이 많은 또는 적은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거 할 때 공간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 뭐 여기 저수지의 수량에 대한 거 하고 뭐 또 태양 일조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라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GIS가 기반이 되죠. GIS 기반.